일단, 근데 사실은 유트론 스타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유트론 스타까지는 안 가고요. 이제, 데드스타, 데드스타가 이제, 그 별이 죽고 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디제너레이트 되는지, 그래서 이 디제너레이트 되는 크리티컬 덴시티를 확인을 하고, 그 크리티컬 덴시티를 통해서 찬드라 색깔을 한 게, 이제, 화이트 드워프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매스의 한계, 또는 이제 뉴트론 스타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매스의 한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까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별의 주기부터 조금 살짝 훑어볼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건 HR도인데요. 잠시만요. 네, 왼쪽에 있는 건 HR도인데요. 이제 우리 우리 항성인 이제 태양 같은 경우가 이제 메인 시퀀스 V 라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 포인트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네네. 이제 이, 이 라인이 이제 주결성이 있는 라인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이 이제 1이니까 선이 이제 여기 있는데, 지금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고, 그리고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비티로 인해서 모여가지고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 우리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디제너레이트 돼서 이제 데드스타가 되는 건데, 혹은 이제 좀 더 큰 질량이 큰 별들은 최대로는 철까지 이제 핵에서 만들어서 팔까지 만들어서 핵에서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 이제 쭉 쪼그라들어서 디제네레이트 돼서 화이트 드워프 혹은 이제 뉴트론 스타, 더 무거운 별들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네. 궁금한 게 아, 그러면 아까 헬륨 핵융합을 하는 게 이제 레드 자이언트의 정의인가요? 아니면, 정의. 제가 정의라고 하면 뭐라고 하니까 헬륨 핵융합을 하는 단계가 되는 것들은 이제 다 레드 자이언트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헬륨 핵융합 이상부터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적색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헬륨 이후, 그러니까 산소랑 탄소 네. 핵융합을 할 때를 이제 적색 초고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이게 정의가 핵융합이 기준이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위에 써있는 온도가 기준이었는지가 지금 불명확해서, 물론 음, 이게 되게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되긴 하겠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네, 음,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음, 이제 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색 거성은, 네,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는 게 맞긴 해요. 그게 그리고 네, 네. 더 무거우면 이제 탄소, 산소,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도 시노 사이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더 무거운 애들이 이제 철까지 만든다. 그게 아래 와이프 드워퍼랑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방금. 네,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헬륨 핵융합까지 한 애들이 죽으면, 이제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탄소랑 산소 정도가 남게 되는데, 핵에서. 그 상황에서 그 산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임계 온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별이 죽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애들이 이제 화이트 드워프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 더 핵융합을 하다가 임계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무거워지면 뉴트론 스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무계열성일 때 태양의 무게보다 10, 매스가 10의 6승 솔라 매스면 10의 6승 이상이면 그게 블랙홀이 되고, 네. 아마 이런 식의 이제 질량의 주계열성일 때의 이 별의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가 마지막에 데드스타를 뭘로 가질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울 때가 이제 화이트 도프인 거고, 그리고 가장 무거울 때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답변이 됐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별이 죽어가는 과정을 약간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이 있고, 이쪽이 이제 대기라고 했을 때, 이제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중력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저 잠시만 코어만, 질문. 네. 아까 그 코어하고 그 겉에 부분을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늦게 네네네. 들어왔는데, 예, 지금 코어 바깥의 부분을 대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건 일종의 표현인 건가요? 보통 이제 뭐, 아, 그냥 표현이에요. 이게 표현식으로. 네. 음. 이 정의,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우터 리즌이라고 이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너코어, 어쨌든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너코어에서 핵융합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비티 때문에 이너코어가 이렇게 쭉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쪽은 이렇게 쭉 쪼그라들고, 바깥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이게, 이 바깥쪽에서는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깥쪽에서는 이제 팽창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성과 초신성, 이제 슈퍼노바랑 노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폭발로 인해서 남게 되는 게 뉴트론 스타 또는 화이트 드워프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드워프와 뉴트론 스타를 둘 다 합해서 이제 디제너레이트 스타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드워프와 뉴트론 스타가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래비티에 준하는 반발력이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디제너러시 프레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축퇴압인데, 이게 왜 나타나게 되냐면, 페르미온의 특징 때문입니다. 페르미온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테이트에 한 입자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스테이트에 한 입자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스테이트를 꽉 채우게 되면은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축퇴압이고요. 그래서 이 축퇴압과 그래비티가 같아지는, 같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디제너레이트 스타, 그러니까 화이트 드워프랑 뉴트론 스타가 특이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면,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인데요. 이제,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가 이제 썰마 이퀴리브리엄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서는 모멘텀을 되게 크게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썰마 이퀴리브리엄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기의 온도에,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온도의 2분의 1승에. 그러면은 이 모멘텀이 커지게 되면서 이 인터 파티클 스페이싱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언설테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파티클 하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파티클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간 자체가 작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 포지트론, 플라즈마의 매터 덴시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공간 안에 프로톤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책에서는 로우를 매터 덴시티로 써요. 일렉트론은 입실론으로 일렉트론이래. 죄송합니다. 그 에너지 덴시티 같은 거는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매터 덴시티고 매터 덴시티가 이제 온도의 3분의 2승의 비례를 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쪽 통계 물리가 좀 지식이 짧아서 이제 종종 머릿속 직관이 꼬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클수록 이 매터 덴시티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평균 모멘텀이 클수록? 그쵸.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은 이게 디제너레이트 스타가 아니어도 이제 사실은 이 식들은 맞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닌가? 왜냐면은, 디제네이트 스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디제너레이트일 때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디제너레이트 페르미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네. 지금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스타여야 되는 어떤, 네, 프로퍼티는 없고요. 스타라서 쓰인 스타 프로퍼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제 디제너레시 매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디제너러시 매터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잠시만요. 네,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왜냐면 여기서 본인 다큐멘터 페이퍼를 설명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알 것 같아서 설명을, 그러니까 그 관련된 개념들을 이제 이참에 좀 듣고. 네. 페이퍼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다큐멘터 페이퍼의 디제너레이트 페르미온으로 아,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물론 저희 페이퍼에는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음, 페르미온 디제너레이트를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서. 예.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아직 다른 분들 아직 화면 안 보이시죠? 예, 아직 안 지금 보입니다. 이거 노트 안 보이세요? 예, 지금 아직 안 보여요. 한번 다시. 보이시나요? 음, 아직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공유를 한번 껐다 다시 해보시는 것도. 네, 다시 해볼게요. 네, 되나요? 음, 안 되긴 하거든요. 안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음, 일단 좀 말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켜서 마우스로 아, 그 화이트보드도 있거든요, 여기.
공유 도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페르미온 디제너레이트에 대해서 좀 디제너레이트 메터 덴시티가 왜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도 저 식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는 식으로는 이제 얘가 빡세네. 네, 뭐 찰떡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메터 지금은 이제 일렉트론 프로톤 이퀄리브리엄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프로톤 매스가 이제 도미넌트 하겠죠. 그래서 프로톤 매스를 쓰게 되고 이거는 델타 X인데 이제 이 델타 X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uncertainty principle에서 오는 거예요. uncertainty principle 같은 경우에는 델타 X가 이제 델타 P분의 1과 비례를 하게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하바 오버 델타 P가 되겠지만 아, 하바 오버 델타 P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썰마 이퀄리브리엄이 된 상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인 템퍼러처의 2분의 1승에 비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멘텀은 커지게 되겠고 그러면은 디스턴스에 대한 어스턴티는 작아지게 되겠죠. 좀 더 스트릭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디제너레이 디제너레이트가 뭐냐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스테이트에 하나의 파티클만 들어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서턴티에 해당하는 이 델타 X 세제곱 안에 파티클이 하나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스테이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스테이트에 프로톤이 지금은 뭐 일렉트론 프로톤이지만 어쨌든 도미넌트한 건 프로톤이니까 프로톤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터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언서턴티 박스 안에 그냥 표현입니다. 언서턴티 박스 안에 프로톤이 하나 들어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디제너러시 매스 덴시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말로 가능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 하니까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 볼륨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모멘트 스페이셜 파트만 생각하면 그게 하나씩 다 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 네네. 있으니까 이제 로우는 저렇게 표현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가면. 뭐, 식들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어쨌든, 디제너러시 웨터 덴시티가, 그, 템퍼러처의 2분의 3승에 비례를 한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플라즈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메터들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매스나 일렉트론 매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매스라고 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그래서 이제 이 디제너레이트 스타 안에 이 메터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디제너레이트 프레셔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어떤 식을 가지고 가느냐. 지금 썰마 이퀄리브리엄을 저희가 가정을 했으니까 감마 마이너스 1에 입실론. 이거는 입실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감마 마이너스 1에 에너지 덴시티가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마가 이제 논 렐러티비스틱인 경우에는 4분의 3이고 렐러티비스틱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
되게 되고요. 그래서 입실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나누기 A, 인터 일렉트론 스페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렉트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디제너레이트 덴시티라 그래야 되나요? 그 디제너레이트 디스턴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구했던 델타 X랑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왜냐면은 일렉트론, 프로톤, 소lar 플라즈마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네. 여기 있네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 렐러티스틱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p 스퀘어 오버 EME니까 그러면은 아까 p 스퀘어를 이제 언서텐티 프레시프를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A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입실론을 이제 A의 마이너스 5승에 비례하는 값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사실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정도라서 그냥 대입 정도라서 그냥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그래서 디제너레이트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논 렐러티스틱 할 때 매터 덴시티의 5분의 3승에 비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결과물인 거죠. 음, 중요한 계산 결과가 되는 거고요. 궁금한 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네, 저기는 그럼 MP가 아니고 그냥 M이 M인 건가요? 네, 여기요? 네, 여기는 NP예요. 왜냐면은 지금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를 고려를 하고 있어서 네. 네, NP인데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M은 NP가 아니면 뭐냐? MP 아니면 ME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뒤에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M2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어, M2일 때가 메터 덴시티가 더 필요해요. 저 M2일 때가 메터 덴시티, 그러니까 M2를 넣으면 메터 덴시티가 낮아지는 건데, 네, 낮아지는 건데 디제너러시 하려면은 메터 덴시티가 그 일렉트론일 때가 잠시만요. 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왜냐면은 저도 되게 그 헷갈린 부분이어서 네네. 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M은 이제 mass of the particle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프로톤, 설마 이퀴리브리엄의 매스 덴시티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제너레이트 디스턴스 이 델타 X를 고정을 시켜주는 건 뭔가 이제 다른 파티클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차지하는, 다 디제너레이트한 상황이면 일렉트론이 차지하는 델타 X가 훨씬 크기 때문에 approximately 그것만 고려를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네, 일단은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음, 어차피 에너지는 이제 T로 딱 T라는 그 서머 이퀄리브리엄 때문에 T가 그렇죠, 고정이 그렇죠. 되고 그러면 뭐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매스가 얼마냐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델타 P를 쳐다보면은 이제 결국은 델타 X가 M이 작을수록 더 커지는 효과가 나는 거라서, 아, 네네. 그러면 뭐 엄밀하게 하면은 저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효과를 뭐 보정항으로 더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M을 M이나 MP로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브로드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남겨둔 것 같고요. 음, 그럴 거면 MP도 좀 바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방식은 지금은 이제 일렉트론, 프로톤, 설마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M 같은 경우에도 ME나 MP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거꾸로 얘기했는데, they become degenerate at much larger interparticle spacing and hence at lower densities than the proton and neutr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일렉트론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일렉트론이면은 이 인터파티클 스페이싱 델타 X가 더 커져서 커지는 게 맞네요. 네, 맞죠? 커져서 그래서 이제 프로톤이나 뉴트론보다 더 작은 덴시티를 갖게 된다.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다만 뭔가 딱 사실 이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뭔가 우리가 파울리 베타올리라고 하면은 같은 입자가 이제 같은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인데 지금은 항상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전자끼리만 비교를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지금 일렉트론이 이제 프로톤도 밀어내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직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거에 일문을 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찾는 데는 사실 실패를 했고요. 음, 지금 사실은 지금 설마 이퀴리브리엄 상태가 일렉트론과 프로톤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물론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렉트론과 프로톤은 이제 다 다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일렉트론 따로, 프로톤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쌀마 이퀴리브리엄을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민가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계산을 하는 거라면, 일렉트론은 일렉트론끼리 쌀말 이퀄리브리엄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프로톤은 프로톤끼리 쌀말 이퀄리브리엄이 된 상태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일렉트론 프로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어떤 상황이 어떤 이런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인터랙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어떤 상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하고 있어요. 음. 뭔가 다크매터가 막 이 안에 캡처되어 있는 거 생각할 때도 뭔가 그 서로 디제너레이트 매터끼리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이거에 대한 마지막 지식이 거의 파울리 베타올리에서 멈춰 있으니까 이제 아직 좀 연결이 제 머릿속에서는 조금 덜 되지만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네, 드리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 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P는 MV 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도 매스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그 디제너러시 메터 덴시티 해가지고 보면은 그 오른쪽에 3K 3MK 할 때 그 M이 그 파티클의 매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다 보니까 일렉트론의 매스를 저희가 집어넣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그 책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M에다가 뭘 넣냐면, 매스 오브 더 파티클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헷갈리는 무슨 부분인데, 파티클인지 써놔야 돼. 네, 그 부분이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음, 이게 좀, 네, 준비한 거를 설명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프로톤이 좀 일단은 더 이거를 탄탄한 좀 매스인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킵, 그 발음은 뭔지 모르겠고, 키펜한 and 웨이걸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터 덴시티가 메터 덴시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인데, 메터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넘버 덴시티 곱하기 어떤 파티클의 매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그 파티클의 매스를 지금 일렉트론 프로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매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그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보시면은 일렉트론의 그 넘버 덴시티랑 얘는 이제 음, 저희가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로 생각하니까 프로톤 덴시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넘버 덴시티의 합 곱하기 어떤 이펙티브 매스가 될 것이고 이 이펙티브 매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을 하나 보자면 이제 아이오나이즈드 하이드로젠 플라즈마를 생각을 하면 일렉트론과 프로톤이죠. 일렉트론과 프로톤을 생각을 해보면 AMU 같은 경우에는 유닛 맥스, 즉 이제 프로톤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하이드로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매스랑 일렉트론 매스가 같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프로톤 넘버 데시티랑 일렉트론 넘버 데시티가 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고 그러니까 이 뮤, MU 같은 경우가 프로톤 매스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뮤가 0.5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파트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프로톤 넘버 덴시티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펙티브 매스가 프로톤 매스가 되겠죠. 왜냐면 일렉트론 매스 같은 경우는 느글리적으로 하니까 프로톤 매스가 되니까 뮤 제로 같은 경우에는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를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이 일렉트론의 매스는 이 이펙티브 매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프로톤 매스랑 똑같이 되는 거니까 뮤 2가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뮤 값을 정해서 이펙티브 매스를 쓰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MP라는 매스가 아까 저희가 썼던 이 EMP랑 똑같은 매스거든요. 얘가 뮤 EMU가 됩니다. 즉, 그 일렉트론의 넘버 덴시티를 기준으로 얘가 어떤 이펙티브 매스 값을 갖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디라이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이 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프레셔를 구할 때에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A, 즉 인터일렉트론 스페이싱 그 델타 X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출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A 값 안에 그 파티클 매스라는 친구가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A를 로우, 그 메터 덴시티 값과 그 프로톤의 매스 값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환을 통해서 이제 프레셔랑 메터 덴시티의 관계를 이제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던 파티클 매스 같은 경우에는 디제너레이트 프레셔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그젠플을 일렉트론, 프로톤, 설말 플라즈마로 두고 풀었는데 다른 플라즈마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답이 이건 거죠. 다른 플라즈마를 고려를 할 때는 이제 이 이펙티브 프로톤 매스 대신에 이 이펙티브 매스를 쓰는 거죠. 일렉트론과 어떤 다른 파티클들과의 그 설말 플라즈마가 있을 때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를 기준으로 생기는 이제 이펙티브 매스를 사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한 이그젠플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제너레이트 페르미온에서 오는 그 컨스탄트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계산은 안 해봤고요. 네, 이거는 아마 스태티스틱에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스태티스틱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너럴하게는 이제 어떤 그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네, 다른 그 매스를 표현하는 방식을 써서 프로톤 매스 이그젬플 안에 있는 프로톤 매스 대신에 이제 이런 뮤 EMU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면 아이오다이즈드 헬륨을 생각을 할까 말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N과 NE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핵 하나에 일렉트론이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 하나에 일렉트론 4개가 있는데, 아니, 일렉트론은 두 개 아닌가? 아닌가? 아, 2개. 네, 죄송합니다. 2개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이, 이 n 값이 걔가 이제 그러면은 2분의 1 n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더한 값은 2분의 3 n2가 되겠고, 그러면은 2분의 3 n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잠시만요.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거가 좀 더 쉽거든요. 왜냐면은 핵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핵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아, 그 핵 안에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그죠? 그래서 이 핵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음, 4 유닛 매스가 될 거고, 그래서 뮤 제로가 4를 가지게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얘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n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n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3 n2가 되니까, 3 뮤 m 유닛 매스가 이제 4 n 유닛 매스가 되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뮤 같은 경우에는 1.33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n2랑 n의 차이가 2배 차이가 나니까 뮤 제로와 뮤 2도 2분의 1배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뮤 2가 2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플라즈마에서 그 일렉트론 그 매스 덴시티를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로 나눈 이 이펙티브 매스를 사용을 해서 네, 프레셔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문이 좀 있는데요. 왜 일렉트론이 기준인지가 이제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건 전 그걸 못 봐가지고 제 생각이 한데 이거 혹시 화이트 더프 관련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화이트 도프죠. 그러니까 지금 뉴트론 스타도 물론 디자인된 그
축대된 별이긴 한데 보통 이제 그 전에 화이트 드워프를 먼저 고려하니까 전자를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음, 저 옛날에 찾아본 걸로는 중성자별도 완벽히 뉴트론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뭐 비율이 있던데 8대 1인던가. 그래서 결국은 일단 전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자를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음. 제 추측.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디제너레이시를 따질 때 그게 인터파티클 디스턴스랑 게 드보로이 웨이브햄스를 비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자를 따지는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인터파티클 디스턴스 자체가 걔 덴서티에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디펜던스가 있을 거고 이제 드보로이 웨이브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멘텀에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전자를 도미넌트하게 고려를 했던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전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예, 그 모멘텀이 가장 작은 거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인터파티클 스페이싱이 가장 큰 거를 고려를 한다는 소리네요.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텍스트북을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아마 기억을 잘 못하는 아마 이게 비슷한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천체 안에서 코어 같은 것들도 이제 보통 보면은 전자나 프로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뉴트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약간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 안에서 이제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전자는 축퇴되어 있는데 뭐 프로톤이나 뉴트론은 축퇴가 안 되어 있고 막 그러는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서 어 어쨌든 인터파티클 디스턴스라는 것은 걔네들의 넘버 덴시티에서 올 건데 결국 스타 안에서의 넘버 덴시티라는 것은 결국 제 메터 덴시티에 디펜던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넘버를 일렉트론 넘버랑 그냥 이렇게 뉴클레온들의 넘버를 고려해 가지고 전자를 따진 게 아마 그 메터 덴시티로 이제 넘버 덴시티를 가져오는 거기서 오는 컨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 음, 아 제가 말을 하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이게. 어, 이 인터파티클 스페이싱,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결정하는 인터파티클 스페이싱 자체가 크니까 그러면은 이 디제네러시 메터 덴시티를 고려를 할 때, 그 일렉트론을 고려를 할 때가 이 메터 덴시티가 가장 작으니까, 음. 그죠? 그래서 예. 가장,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디제네레이트가 먼저 된다는 뜻인 건가요? 왜냐면은 디제네러시 메터 덴시티가 작으니까. 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런 흐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저는 어쨌든 최근에 슈퍼노바를 보고 있는데 슈퍼노바도 터지기 직전에는 코어가 전자는 릴레티비스틱한 스테이트에서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고 근데 음, 프로톤이나 뉴트론들은 아직 그렇게 축퇴가 된 상태는 아닌 상태로 폭발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슈퍼노바가 터지기 직전의 상태 프로지니터는 보통 이제 전자 축퇴압으로 그 상태를 버티다가 음. 이제 예, 익스플로전을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흐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말씀 주신 이유 때문에 전자가 먼저 축제가 되는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맞는지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예. 아, 그러면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그 주인공님 아까 그 슈퍼노바 하셨다는데 그 슈퍼노바가 지금 그 스텔라 슈퍼노바 얘기하신 거죠, 지금? 아, 예,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SN1987이나 스텔라 슈퍼노바 관련된 거긴 한데, 지금 최근은 슈퍼노바에서 오는 다양한 그 바운드들을 리프로듀스 하는 걸 지금 좀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의 항성 질량 정도, 그러니까, SN1987A 같은 경우에는 솔라메스의 한 18배 정도 되는데, 대략 이제 음, 솔라메스의 한 8배에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는 슈퍼노바 중심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음. 보통 막 그 중심부에 철이 생기면 이제 폭발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솔라메스보다 그냥 보통 이제 슈퍼노바가 터질 솔라메스 이게 그러니까 메인 시퀀스 때 기준으로 솔라메스가 대략
상승 질량이 솔라메스 한 8배 정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네. 슈퍼노바로 터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대신 이제 한 솔라메스 8배에서 11배 정도 되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애들은 음, 걔네가 아이언 코어를 형성하기 전에도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일렉트론을 음, 캡처하면서 그게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퀀텀 스테이트 하니까 그 일렉트론, 프로톤, 플라즈마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일렉트론이 뭐 애텀 경우보다는 좀 작겠지만 결국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그 포텐셜 안에 결국은 갇히게 되는 거 아닌가? 갇힌다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포텐셜 안에 놓여져 있는 경우 아닌가? 일렉트론. 혹시 그 포텐셜이라는 게 어떤 포텐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래비테이셔널 한 포텐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비테이션은 어차피 거의 0에 수렴할 테니까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마 근데 그 뭐냐 그게 전자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맞아. 그게 스크리닝 이펙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 포톤이랑 인터랙션 하기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릴레티비스틱한 케이스기도 하고 보통 디제너레이트가 되면 보통 음, 모멘텀 좀 큰 상태니까. 예. 뭐 근데 그건 이제 항성 진화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퀀텀 스테이트면은 그 저 일렉트론이 완전 프리한 상태면은 퀀텀 상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음. 일렉트론이 프리하면 퀀텀 상태가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렐레티비티하면 퀀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퀀텀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완전 퀀텀 베큐에서 돌아다니는 프리파티클처럼 전자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디제너레이트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할 그런 수가 이야기.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디제너레이트 돼야 결국 디제너레이트 되니까 퀀텀 스테이트 얘기할 수 있구나. 근데 보통 이제 제 기억에 맞으면은 저런 형태의 좀 극한 천체들이라고 해야 되나? 얘들은 예. 뭐 프로톤 조금 한두 개가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굉장히 약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덴시티를 뭉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펙트 때문에 크게 아, 중력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포텐셜로도 예, 그래비테이셔널 그렇게 포텐셜 자체가 코어 쪽은 워낙 덴시티가 높으니까. 음. 그러니까 프로톤 하나가 아니라 뭐 전체가 다 뭉쳐져 있으면 예. 굉장히 덴스할 다만, 테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리닝 이펙트 때문에 좀 억제가 됐던 음, 기억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할 게 아마 그 범수 씨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디즈레이트 프레셔가 클래시컬 가스의 프레셔보다 클 때를 이제 크리티컬 덴시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크리티컬 덴시티, 그러니까 범수 씨의 질문대로 이제 얘가 이제 퀀텀인 상황이 언제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걔가 퀀텀인 상황을 고려해야 될 때는 이 크리티컬 덴시티를 넘어섰을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리티컬 덴시티를 넘어야지만 디제너레이트 됐다는 소리는 아니고 크리티컬 덴시티를 넘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디제너레이트 프레셔를 더 도미넌트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퀀텀 네이처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디라이브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제너레이트랑 클래시컬 가스의 프레셔가 같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 프로톤일 때는 이제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디제너레이트 프레셔 값이고요. 논 릴레이티브 스택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되고 릴레이티브 스택일 때는 아까 여기서 그 감마에 4분의 3, 4분의 3을 넣어서 디라이브를 똑같이 하게 되면 네, 이런 네, 값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릴레이티브 스택 같은 경우에는 t가 이제 로우의 4분의 3승에 비례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PPT는 여기까지 만들었고 설명은 이제 책을 보면서 좀 이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찬드라 세카를 리밋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이 됐는데 네, 어떻게 그 스탑을 할까요? PPT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음, 그, 분량 배분하셔서 편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음, PPT가 없으니까. 찬드라세카라 리밋이라는 거는 그 정확하게는 좀 화이트 도어프인 상황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 찬드라세카라 리밋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파티클들이 전부 다 렐러티비스틱 하게 되면 전부 다 렐러티비스틱 하는 상황이 찬드라세카라 리밋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큰 매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접근하고 그 대입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그 스텔라 스트럭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다 보면 매스가 그 R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요. R의 어떤 몇 승으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n이 3분의 2일 때가 논 렐리티스틱 할 때고 n이 3일 때가 렐리티스틱 할 때예요. 근데 이제 n에 3이 들어가게 되면 R 제로가 되게 되잖아요. 즉 이제 매스가 R 인디펜던트 하게 돼요. 이거는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이 안쪽은 릴레이티브 스틱이고 바깥쪽은 논 릴레이티브 스틱일 텐데 그러면은 이 릴레이티브 스틱인 상황이 안쪽에서는 이 매스가 이제 아래 영승, 즉 아래 인디펜던트 할 거고 이 바깥쪽 부분은 이제 아래 마이너스 3승에 비례를 하게 될 겁니다. 음. 어쨌든 그 찬드라세카르 한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부가 그 R까지 꽉 차 있는 이제 디제너레이트가 다 릴레티스틱일 때를 고려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찬드라세카르 한 개를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이 1.46 이 제일 유명한 숫자인데 1.46 솔라메스일 때는 얘가 이제 뮤 2가 2일 때 아까 그 헬륨 아이오나이즈드 헬륨 플라즈마일 때를 고려를 하면은 1.46 솔라메스가 되는 거고 이 말은 뭐 우리 그 태양 같은 경우에는 100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뉴트론 스타가 되는데 뉴트론 스타의 산드라스 스카르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뉴트론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제너럴 렐리티비스틱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화이트 도프의 찬드라 세카르메스를 계산할 때는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려하는 계산은 아마 뒤쪽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너럴 렐리티비스틱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백색위성의 찬드라 세카르메스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뉴트론 스타의 찬드라 세카르메스를 구한 것보다 더 작은 메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5.73 정도를 갖게 되고요. 또 아마 어쨌든 뉴트론 스타라는 거는 프로톤의 이제 일렉트론이 캡처가 되고 그 뉴트리노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도 조금 달라지긴 하겠네요. 왜냐면 그 뉴트리노가 영향을 미치나요? 거기에? 그 잘 모르겠어요. 디제너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뉴트론 스타 정도는 이제 빠져나가는지 진짜 뉴트론의 뉴트리노가 캡처가 될까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찬드라세카르 리밋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뉴트론 스타의 그 생성 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가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이제 어차피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찬드라세카라베스를 구할 때는 그냥 지금 뉴트론이 디제너레이트 된 상태인 거고, 얘가 이제 전부 다 렐리티비스틱 할 때를 구하는 거니까, 아마 이 생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기 그 5.73 태양 질량이 저게 그 뉴트론 스타의 경우 찬드라세카르 매스를 계산한 것처럼 나온 값이 저 값이 되는데 아, 실제 네, 맞아요. 실제 실제는, 중성자별에 저거서 작게 나올 것이다. 네, 더 작게 나올 텐데, 2는 아닐 텐데. 저게 그 저게 톨만 그게 오펜하이머 아니고, 볼고프 한계 질량이라고 그 중성자별의 한계 질량을 제시를 해놨었는데 그게 값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2.5에서 3 사이인데 엄밀하게 뭐 딱 어떤 값으로 나오냐 그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본 거는 그냥 어디는 2.5, 어디는 뭐 3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 사이쯤 될 것 같은데 계산하는 게 있나 누가? 아, 여기 있네요. 그, less than about 아, 3M. 예, 구나. 저게 네.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표현된 거는 못 봤거든요. 좀 변수가 더 많아서 그런가. 이 next leading order correction을 계속 더하면 이제 계속, 어쨌든 3보단 작다는 거네요. 음, 음. 네, 그쵸, 그쵸. 저거면 이제 거의 블랙홀. 아무튼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나? 제가 알기론 블랙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과학에 멈춰 있어서, 천체 같은 경우.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실 찬드라 세카라메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 PPT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알찬 이 심지가 굵은 이 내용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혹시 다른 뭐, 분들 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혹시 앞에서 그 처음 부분에서 그 디제너레시랑 그 프레셔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디냐? 그게 예. 그 노란색 예. 어 이거만 발표를 하면 조금 무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저런 형태의 스타에서 그러면은 전자나 뉴트리노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게.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 막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뉴트리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성자가 디제너레이트 돼 있으면은 그 안에 다른 파티클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은 보통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모릅니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데ን시티 어, 포커스가 약간 그쪽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톤 매스로 좀 잡히는 거 이제 보면 예. 이 뒤쪽에 이 뉴트론 스타의 뭔가 지질도가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쪽 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뭔지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 책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품 이 핵 사랑해. 부분, 이, 네. 이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크매스가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을 것이다. 뭐 뉴트론 솔리톤이 있을 것이다. 이제 파이 컨덴세이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추측만 나고 하고, 뭐 이것도 사실 다 추측이겠지만, 이 위에는 이제 슈퍼플루이드 뉴트리노 그리고 슈퍼플루이드 프로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너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뉴클리어 일렉트론, 슈퍼플루이드 뉴트론이 좀 섞여 있는 게, 그리고 아우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뉴클리어와 일렉트론이 이제 좀,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는 좀 자유롭게,
디제너레이트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음. 예. 또, 그래서 이제 뉴트론 스타의 그거를 찾아보면 또 뉴클레이들은 어디까지 있는지는 혹시 알아요? 어떤 무거운 뉴클레이까지 있는지? 대략?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뉴클레이가 있는데, 바깥에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까지 있다, 이런 게, 좀 있나 해서. 아, 어떤 물질까지 있는지, 예, 그거는 아마 그 별의 처음 질량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헬륨 핵융합에서 멈췄는지, 어디서 멈췄는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핵이, 지금 알고 계신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무거운 핵이 생성되지는 않고, 그냥, 그쵸, 이제, 그쵸. 왜냐면 예, 핵융합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뉴트론 스타의 도식도, 이제 지질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핵 부분은 뭐 모르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그 슈퍼플레이드 뉴트론이랑 슈퍼플레이드 프로톤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중간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 뭔가 이 페이지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호모지니어스 매터에서 이제 뉴트론 슈퍼플레이드로 변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쪽에 아마 유클리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트모스피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마그 플라켓을 통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마그네틱 필드가 분포가 돼 있겠죠. 네. 너무 뜬금없는 질문 제가 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약간 뭐 중요한 예.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리고 민가 씨가 했던 질문에서 약간 그 생각이 좀 들긴 한 건데, 어, 사실 뉴트리노도 질량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이펙트를 뉴트론 스타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텍스트북에서 고려를 합니까? 왜냐면은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전 메커니즘 과정에서 그, 뉴트리노를 중성자가 먹고 이제 약간 그 뭐냐, 약간 베타 디케이 비슷한 어떤 그런 인터랙션 하는 거를 에너지를 트랜스포트하는 채널로서 고려를 하던데. 혹시 뉴트론 스타에서는 혹시 텍스트북이나 그런 거에서 이쪽을 좀 따지는지가 조금 아, 텍스트북에서는 못 어, 봤습니다, 아직. 네, 텍스트북에서는 아직 안 따지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뭐, 연구는 뭐 저도 찾아 예. 네, 인스파이어 핵을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뭐, 올카 네. 메커니즘도 뉴트리노 에너지 트랜스포트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뭐, 맞습니다. 이거는 뭐, 찾아보면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올카 1, 올카 2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게, 오니까 예. 아니, 이게 스펠이 맞나요? URCA입니다. 예. 그러니까 true. 이게 맞나?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그, 그러니까 울카 프로세스라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냥 URCA예요. R이요, R. 미안합니다. 예. 아, 이 죄송합니다. 아시안 발음. 예. 어, 음. 이런 게 있군요. 제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저번에 솔라라서, 선이라서 언급 안 했던 그건데. 아,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바리온,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뉴트론이겠고? 아니, 맞죠? 아니죠. 일렉트론, 프로톤,
아니, 뭐, 뉴트론이 프로톤 플러스, 뭐, 일렉트론 플러스, 일렉트론 안티뉴트론, 이게 베타 디케이이죠, 아, 사실은. 베타 디케이로. 그러니까 그 심플 케이스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 뭐,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디케이랑 라이칸, 이제 일렉트론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모든 플레이버에 대해서 저게 다 가능할 거고,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음, 약간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던데 이제 혹시 음, 이제 뉴트론 스타도 굉장히 극한 환경이다 보니까 혹시 저런 걸 다루는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슈퍼노바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뉴트리노가 그렇게 인터랙션을 안 하면 터지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걸 음. 텍스트북 레벨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예. 혹시 제가 뉴트론 스타는 잘 몰라서 혹시 그쪽은 어떤가 싶어서 예.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도 그, 스터디를 계기로 뉴트론 스타를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답변이 결론이죠.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박사 디펜스 질문을 미리 뽑아서. 아, 뭐,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디펜스 할 때도. 뉴트론 스타를 이렇게까지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아니, 또, 요새 또 약간 뭐, 그쪽에 좀 관심이 생겨놓으니까 이게 네, 모든 게 신기하네요 확실히. 뭐 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저희 네. 다음 그